오늘 리뷰는 바로 웹한정판의 HG D 오리진 시리즈 풀아머 건담. 풀아머 건담이 그동안 HG 계통으로는 없었죠. 그런데 평가가 좋은 그 D 오리진 버전의 건담 소체를 가지고 발매가 됐습니다. 발매는 2023년 2월 달에 웹한정으로 발매가 됐고요. 가격은 엔가로 3,000엔입니다. 기존의 디오리진 버전의 건담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신규 런너가 4장이나 들어가더라고요. 이 프라모 때문에 뭐 백팩이라든가 아머라든가 변경점도 있습니다. 박스 자체도 그만큼 좀 두꺼워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그럼 구성을 살펴볼까요? 일단 스티커 선택적으로 부착하는 게 있더라고요. 눈을 노란색으로 붙일지 주황색으로 붙일지, 또는 이제 고관부에 있는 V자 노란색으로 붙일지 주황색으로 붙일지. 저는 일단 풀아머 건담 하면 주황색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황색으로 둘 다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머 퍼지 시에 사용할 빔사벨 2자루 백팩에다가 끼우는 홀더까지 해가지고 한 쌍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할 빔사벨 칼날 2개, 그리고 교체용 손도 한 세트씩 들어갑니다. 편손도 한 세트, 무장손도 한 세트, 라이플 손도 한 세트. 비어있는 건 지금 끼워놔서 그렇고요. 디테일 자체는 뭐 디오리진 버전에서 자주 보던 그거고요. 그리고는 풀아머 건담 본체인데 그 전에 습식대 칼도 있습니다. 저는 이미 다 작업을 해놓은 상태고요. 남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큰 것도 조금 남고 코우션이 대부분이기도 해요. 남는 것들 뭐 편한 곳에다가 부착을 해줘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겁니다. 정크 파츠. 뭐 어마어마하게 정크가 남아요. 일단 좀 큼지막한 거라고 하면은 쉴드가 거의 통으로 남습니다. 근데 본체에 연결할 조인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 겉모습만 있는 그런 쉴드고요. 그 외에도 뭐 디오리진 버전 건담이 쓰던 다리, 무릎 아래쪽으로 관절이나 이런 건 다 본체가 쓰기 때문에 조금 어중간하게 남습니다. 그 외에도 뭐 하얀 색깔 발바닥이라든가 뭐 주황 색깔의 목 부분이라든가 뭐 원래 남던 다리 프레임이라든가 등등등 어깨 외장도 조금 남고요. 뭐 굉장히 이것저것 남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사실상 풀아머 장비를 위해서라고 할 수 있어요. 다리 프레임은 아예 무릎 아래쪽으로 아예 교체가 됐고, 외장들도 이 아머를 장착하기 위한 걸로 다 이제 좀 교체가 이루어졌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뭐 스커트라든가 뭐 고관 파츠라든가 어깨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 그럼 본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풀아머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전체적으로 특유의 그 진한 그 컬러, 이 진한 녹색의 이 느낌이 아주 보기가 좋죠. 뭐 국내에서는 흔히 국방색이라고도 하는데 오히려 이런 점이 굉장히 좀 이 풀아머 건담을 돋보이게 해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가끔 느끼는 건데 정말 멋있거든요. 이게 되게 묵직해 보이고 무게감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발매된 짜잔 디오리진 퍼스트 건담. 여기서 포인트가 있다면은 이 풀아머 외장 부분 아머들을 온전히 이 건담한테 그대로 이식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스커트라든가 고관 외장이라든가 어깨라든가 이 아머들을 끼우기 위한 외장으로 아예 좀 리뉴얼이 이루어졌거든요. 아머를 퍼지해도 외관상으로는 약간 퍼스트 건담이긴 하지만은 파츠의 깊이가 다르다던가 아니면은 구멍이 뚫려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변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 보면은 이 발 부분, 발끝에 이렇게 구멍이 2개 나 있잖아요. 근데 퍼스트 건담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의 변화가 있는 파츠들을 쓴다라는 거죠, 풀아머 건담은. 자세히 보기 전에 데칼은 습식 데칼 작업하고 반광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자세히 보도록 하죠. 머리부터 보면은 기존의 건담의 헤드를 그대로 쓰긴 씁니다. 근데 변경점이 하나 있어요. 이 눈가, 아이라인과 이 턱 부분인데 원래 건담은 이렇게 하나로 된 파츠를 썼습니다. 이게 정크로 남는 건데 보면은 메인 카메라, 아이라인, 턱까지 하나의 파츠지만은 지금 색깔이 다르죠? 풀아머 건담은 이 아이라인, 하얀색 부분이 파츠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전체적으로는 기존의 파츠를 쓰지만은 내부에는 파츠 분할이 이루어졌다. 그 외에도 60mm 발칸, 헤드 발칸 부분의 노란 색깔 파츠 분할이라든가
머리에 있는 이 디오리진 특유의 디테일들도 볼 수가 있고요. 뭐 데칼의 위치, 뭐 이마 정중앙에 붙는 하얀 색깔이라든가, 저 글자라든가, 뒤통수로 가서 있는 디오리진 특유의 이런 라인들, 작은 데칼들이 붙기도 합니다. 그리고 몸통으로 가면은 개인적으로 뭐 이런 덕트의 디테일이나 파츠 분할 이런 것도 좋았지만은 이런 복부의 디테일이죠. 이런 조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뭐 어깨로 올라갈 때 각진 이런 미사일 해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았고요. 특히나 이 어깨에 있는 이 미사일 해치 부분, 이 붉은 색깔 라인은 습식 데칼이에요. 이게 여백을 자르고 부착을 한 상태거든요. 여백을 자르니까 이 틈 사이에 이 안쪽으로 쏙 하고 들어갑니다. 붙이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백팩도 전체적으로 볼륨감 있고 각진 모습이 아주 보기가 좋죠. 위쪽에는 라인 데칼, 뭐 숫자가 붙기도 하고요. 겉에는 이제 회색깔의 파츠 분할, 그리고 겉에 있는 빨간 색깔은 습식 데칼입니다. 요런 부분 붙이기 좀 까다롭기도 하죠. 그 외에도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짜잔 300mm 로켓 런처 캐논포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요 포구 앞쪽에 라인 습식 데칼이 부착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패널 라인도 있고 뒷부분에도 포인트로 습식 데칼이 작업이 되기도 하고 조형도 참 이쁘죠. 둥글둥글하니 좋기도 하고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연결부입니다. 이 안쪽 프레임이 분할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또 마음에 드는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이 캐논포가 가동되는 이 부분은 이 프레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앞으로 가면은 짠! 백팩 앞쪽으로도 프레임 하나가 분할되어 있는 게 보이죠? 센서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이게 HG인데도 이 정도로 분할을 해준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얀 색깔 라인 데칼이 부착이 됩니다. 거의 끝 라인에 부착이 돼서 여기도 여백을 좀 자르고 작업을 했어요. 그 외에도 이렇게 하나 안으로 들어가면은 뭐 연방군의 마크가 있다던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층져 있는 아머 있죠. 파츠 분할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거의 어깨 아머 자체가 거의 통짜로 사출되어 있는 거라서 장착되는 부분은 파츠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층져 있는 부분만 이렇게 파츠 분할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 외에도 팔을 감싸고 있는 요 트윈 빔 라이플 바깥쪽에는 뭐 연방 마크가 붙기도 하고요. 그리고 재밌는 점이라 그러면은 이 손잡이 부분과 본체는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아예 별개 취급이던데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아무튼 손잡이 부분도 디테일 꽤 괜찮게 나왔고요. 트윈 빔 라이플 본체 같은 경우도 패널 라인도 조금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바깥쪽에 이 아머 부분과 또 분할되어 있거든요. 안쪽에 보면은 분할돼서 조립되어 있는 게 보이죠. 조립이 일단 되게 깔끔하게 조립이 되는 편이라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왼팔에는 작은 쉴드죠. 소형 쉴드가 장착되어 있고 이 부분도 이제 프라모의 형식 번호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커트도 전체 다 감싸는 방식으로 아머가 다 입혀져 있죠. 지금 이 붉은 색깔 라인이 있는 거는 다 아머를 입혀놓은 부분이고 제대로 입히는 기믹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스커트 살짝 들춰보면 안쪽에 원래 그냥 건담이 쓰던 스커트도 있습니다. 작업하면서 좀 까다로웠던 게 붉은 색깔 라인인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라인을 좀 맞춰준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은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일부는 역시나 여백을 좀 잘라가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코오션 마크라든가 뭐 38 숫자가 부착이 되기도 하고요. 고간에 잘 보면 78이라고 하는 요 회색깔의 데칼도 부착이 되거든요. 잘 안 보이는 포인트더라고요. 무엇보다 이 아머 부분이 되게 두껍고 각진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든든해 보인다. 요런 느낌이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팔 상박도 그렇지만 이 허벅지 부분도 기존의 건담의 외장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아래쪽으로 이제 아머가 입혀지는 방식인데 다리 전체를 감싸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아머가 두툼하게 올라가 있다. 뭔가 굉장히 두꺼운 게 감쌌다. 이런 느낌이 아주 보기가 좋죠. 무엇보다 이 주황색 부분도 다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는 거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였어요. 특히나 이 동그란 부분은 다 파츠 분할이라 조립하는 재미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무릎 아래쪽으로는 조금 투박할 수 있는 되게 심플한 형태의 아머 요런 것도 아주 보기가 좋았어요. 물론 겉부분에 데칼이 이것저것 작업이 되긴 합니다만 발목에는 이런 식으로 라인도 이렇게 하나가 부착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종아리 부분이 참 멋졌습니다. 이렇게 줄무늬가 있는 것 같은 요런 느낌이 아주 보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발도 역시나 발 전체적으로 좀 감싸고 있는 아머가 있죠. 발바닥 보니까 건담의 발바닥이 보이네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역시나 굉장히 두툼해 보이는 모습이 아주 보기가 좋죠. 그리고 어깨 쪽에 해치 오픈 하면은 분할되어 있는 미사일 아주 멋들어지게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패널 라인도 많아서 먹선 넣었을 때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무릎 역시 해치 오픈 해주면은 안쪽에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파츠 분할로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자, 그럼 가동도 볼까요? 일단은 풀아머, 아머를 입었지만 가동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분명 조금씩 두꺼워졌는데 말이죠. 일단 목 자체는 뭐 기존의 디오리진 목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윗부분에 볼관절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도 볼관절 하나 있고 중간에 축관절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머리를 빼고 또는 고개를 들고 숙이고 해주는 게 가능합니다. 돌아가는데도 뭐 크게 걸리는 거 없어서 생각보다 안 걸리죠. 그래서 편하게 가동시켜주는 게 가능합니다. 어깨의 경우도 폴리캡이 앞으로 뽑혀 나오는 구조 그대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프레임이 이렇게 위쪽으로 가동되는 이 프레임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팔 옆으로 편하게 들어 올리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팔 회전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움직일 수 있고요. 팔꿈치 같은 경우도 이중 관절로 해서 아주 크게 가동을 합니다. 대신에 손에 들고 있는 무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아랫 관절이다 뭐다 이렇게 써주면 일단 90도 이상으로 크게 가동을 하죠. 오른팔이야 트윈빔 라이플을 들고 있지만 왼팔은 안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왼팔도 가동시켜보면은 아머가 어깨에 맞닿을 정도로 크게 가동을 하는 팔꿈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부분 기본적으로 볼관절 연결이었죠. 약간 허리 뒤쪽으로 관절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 편하게 또 가동을 시켜주는 게 가능합니다. 아머 때문에 조금 두꺼워져서 주변이 두꺼워져가지고 불편할 수는 있는데 이럴 땐 허리 살짝 들어주면은 편하게 돌릴 수 있어요. 아주 편안하게 돌아가고요. 그리고 복부 못 쓸 줄 알았는데 적어도 허리 살짝 숙여주는 정도로는 가동시켜주는 게 되더라고요. 의외로 가동이 좋습니다. 거기다가 복부가 들리는 관절도 하나 있죠? 되게 빡빡한데 이런 식으로 허리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스커트 두껍지만 그래도 움직일 정도는 움직입니다. 생각보다 크게 들어지고요. 거기다가 고관절의 축이동 기믹도 그대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는 90도가량 들어줄 수도 있고 옆으로 드는 것도 편하게 들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허벅지 회전 당연히 편하게 해주고요. 무릎 같은 경우도 이중관절로 크게 굽혀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존의 퍼스트 건담과 차이점이 생기는데 기존의 퍼스트 건담은 무릎을 굽혀보면은 무릎 외장이 슬라이드하는 기믹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다리 아래쪽 프레임이 바뀌면서 연동 기믹은 삭제가 된 상태예요. 하지만 아머를 장착했음에도 거의 완벽하게 굽혀지는 무릎은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사실상 이 풀아머 때문에 이제 무릎 연동이 삭제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발목 안쪽에 볼관절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발 편하게 돌릴 수도 있고요. 발을 펴거나 굽히거나 하는 것도 그대로 가능하죠. 근데 옆으로 꺾을 때 아무래도 앵클 가드가 이 아머 부분이랑 거의 일체형으로, 그러니까 앵클 가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추가적인 가동이 안 돼요. 원래라면 앵클 가드가 이런 식으로 옆으로 비틀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이런 식으로 크게 옆으로 꺾어줄 수 있어야 하는데 풀아머에서는 그 부분이 막혔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대신에 뭐 발가락 가동하는 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아머지만 이런 식으로 무릎 꿇기도 가능합니다. 이게 원래라면 아머를 입었으면 이런 가동 안 된다라는 게 뭐 거의 항상 그래 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무릎 꿇기가 된다고? 와우, 이런 거죠. 그래도 발목 가동에 제약이 생기고 그래도 스커트 부분이 두꺼워지고 복부도 두꺼워졌잖아요. 그래서 기존 디오리진 퍼스트 건담이랑 무릎 꿇기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딱딱하다는 느낌은 들 수 있죠. 그리고 멋들어지게 한번 세워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진짜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고 하면은 주먹손이 없다는 거. 이게 HG라 그런가? 근데 요즘에 HG도 주먹손 많이 넣어주는 편인데 멋들어진 주먹손 하나 넣어주지, 그죠? 근데 진짜 조형이 좋아가지고요. 이 각진 조형. 저 처음에는 약간 예전 픽스 보는 것 같다. 막 이런 느낌도 조금 들었거든요. 조형이 진짜 이뻐요. 그리고 이런 프라모 건담처럼 좀 묵직한 디자인들은 로우 앵글이 참 멋있어요. 그 무게감이 좀 극대화되는 앵글이라고나 할까요? 특히나 이런 캐논 발사 포즈 있죠. 요런 거가 로우 앵글에 되게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상체만 줌인해도 멋있죠. 물론 스탠드에 올려서 공중에 띄워도 충분히 멋집니다. 그리고 이번엔 캐논과 라이플 같이 사용하는 모습, 약간 거점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랄까? 요런 그런 분위기로 좀 포즈를 잡아봤거든요. 뒤에는 뭔가 이제 거대한 기지가 하나 있고 요런 느낌으로. 그리고 전신의 미사일을 일제 발사하는 느낌으로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역시 미사일에 치는 오픈하고 봐야죠. 멋있으니까요. 자, 이번엔 아머 퍼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아머 퍼지도.
일단 상체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볼까요? 먼저 백팩. 버니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대로 아머 부분을 벗겨줍니다. 짜잔! 안쪽에 건담의 백팩이 드러나죠? 여기다가 딤사벨을 장착! 그리고 앞으로 와서 흉부 아머를 탈거해줍니다. 짠! 어깨 쪽도 그냥 바깥쪽으로 이렇게 천천히 슬라이드로 빼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안쪽에 조인트가 있어서 어깨 바깥쪽에 이렇게 고정되는 방식이에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탈거를 해주고요. 팔은 일단 손을 한번 빼고 아래쪽으로 슬라이드. 오른팔은 이게 손을 그냥 빼기 힘들어서 일단은 트윈 빌라이프를 한번 탈거를 하고 손을 빼고 아머를 탈거해주면 편합니다. 이 다음은 무장손 끼워주죠. 그리고 스커트 부분 중앙 파츠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뒤에서부터 살짝 빼서 탈거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도 그대로 탈거를 해줍니다. 여기에 구멍이 있어서 고정되는 방식이고요. 반대쪽 마찬가지. 그리고 뒤쪽 스커트는 돌기 같은 걸로 고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좌우를 손톱으로 살짝 걸고 이 주황 색깔 외장을 잡고 살살살살 이렇게 빼주세요. 앞쪽도 그대로 빼주면 되기는 하는데 주황색이 없죠? 네, 앞쪽과 호환입니다. 그래서 파츠를 뺄 때는 뒤에서부터 살짝 밀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가서 장착.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리로 와서 일단 발 앞쪽 하나, 뒤쪽도 슬라이드로 그대로 빼주면 되고요. 다리는 일단 무릎 아머를 탈거를 해주고 정강이 아머도 탈거. 그 다음에 그리고 그대로 아머를 좌우로 탈거를 해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아머 탈거 완료! 소체를 끄집어내 보았습니다. 색감 자체가 굉장히 투박한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죠. 파란색이나 빨간색 이런 것도 없고요. 더구나 종아리나 앵클가드 같은 경우도 이제 패턴이 좀 다른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백팩에는 딤사벨을 수납하는 방식을 쓰고 있고요. 그러면 원본이랑 비교도 해봐야겠죠. 빠밤! 뭔가 같으면서도 역시 사뭇 분위기가 다른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소체에도 변경점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상 프라모를 위한 건데 프라모 같은 경우는 어깨 바깥쪽에 있는 외장 여기 구멍이 깊게 파여 있죠. 기존의 퍼스트 건담은 되게 얕게 파여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프라모를 장착하기 위한 조인트를 위한 부분이고요. 흉부도 보면 위에 발칸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졌어요. 프라모 같은 경우는 역시나 아머를 장착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 사이즈 자체는 똑같더라고요. 뭐 흉부가 좀 더 작아졌다거나 뭐 이런 건 없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고관부도 차이가 크다라고 느꼈는데 원본 같은 경우는 안쪽에 빨간색 파츠랑 외장의 깊이가 얕은 편인데 역시나 아머 장착을 위해서 이 내부 깊이가 굉장히 깊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사이드 스커트에도 구멍이 크게 생겼다던가 원본은 없거든요. 아예 구멍이. 뒤쪽 스커트도 변경점은 없어 보이지만은 밑에서 봤을 때는 아머에 돌기를 걸기 위한 공간이 새로 생겼어요. 여기 틈이 하나 보이죠? 원본에는 원래 틈이 없거든요. 요런 틈도 생겼고요. 앞쪽 스커트 역시 안쪽으로 구멍이 하나씩 생겼어요. 역시나 원본에는 구멍이 아니라 디테일인 부분이죠. 그 외에도 무릎에 뚫려있는 구멍이 좀 더 크고 넓게 뚫렸다던가 앵클가드의 디자인이 다르다던가 발끝에 구멍이 있냐 없냐 차이라던가 의외로 발폭은 줄었더라고요. 기존의 원본은 이 좌우 폭 그리고 여기 이 굴곡 이것도 좀 큰 편이었는데 그걸 최소한으로 줄였어요. 미묘한 차이인데 사이즈가 달라서 발 아머가 이쪽엔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발꿈치에도 요 돌기를 끼우는 공간 유무가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백팩의 장착 방식에도 차이가 생겼습니다. 원본은 백팩을 빼보면 3mm 규격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공통 규격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프라모 소체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식입니다. 그러면서도 안쪽에 공통 규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머 탈거 시에 이 슬라이드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빠지질 않더라고요. 그 외에도 뭐 팔뚝 뒤라든가 골반 뒤에 있는 3mm 구멍은 그대로고요. 그리고 손목 아머도 바뀌었네요. 손목 외장에 이제 프라모를 위한 슬라이드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패널 라인의 두께가 다르죠. 그래서 아머를 입었을 때는 못했던 좀 더 역동적인 무릎 꿇기도 해봤습니다. 발목이 훨씬 더 많이 움직이게 바뀌었어요. 이제 앵클가드가 비틀어지면서 훨씬 더 가동이 좋아졌고 허리 같은 경우도 더 많이 숙일 수가 있습니다. 아예
외장을 분리해가면서까지 움직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머가 있어서 복부가 두꺼우니까 못했던 것들, 예, 그런 걸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스커트도 좀 더 편하게 더 많이 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릎 꿇으면서 휘두르던 빔사벨 액션도 한번 취해봤고요. 빔라이플 같은 무장은 따로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빔사벨 두 자루를 쥐는 액션도 취해봤습니다. 그리고 외장을 제대로 안 봐서 간단하게 좀 보면은 그 디오리신 특유의 마킹들은 그대로 들어가요. 흉부 위라든가 어깨 라인이라든가 어깨 외장 부분에도 빨간 색깔의 코우션 마크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손목이나 복부 아니면은 이쪽으로 내려가서 뭐 무릎 주변이라든가 아니면은 발목 주변에도 데칼이 붙고, 예, 발에도 데칼이 붙습니다. 종아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친구는 풀아머라는 겁니다. 겉에다가 아머를 더 씌우는 방식이라서 이 안쪽에 들어가는 데칼 이 부분은 필연적으로 마찰이 생기고 쓸림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막 까진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특히나 아주 밀착되는 이런 어깨, 손목, 다리 주변 막 이런 데는 특히나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발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벌써 조금씩 지금 그 마찰 때문에 좀 쓸렸거든요. 뭐 어깨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무릎이라든가 아니면 발바닥 요런 부분 좀 쓸렸네요. 예, 좀 제 마음도 쓰리네요. 그리고 풀아머를 기존의 퍼스트 건담에 호환을 시켜봤는데 일단은 몸통이랑 백팩까지는 그대로 호환이 되고 다리는 무릎 외장은 호환이 안 돼요. 나머지는 되더라고요. 발 같은 경우도 안 되고요. 그리고 RG 2.0에는 혹시 했는데 당연하지만 안 되더라고요. 몸통 정도는 살짝 걸쳐주는 게 가능한 것 같긴 한데 나머지는 호환되는 데가 없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웹한정판의 HGD 오리진으로 발매한 풀아머 건담 리뷰를 해봤습니다. 역시 풀아머 건담이다. 이게 아무래도 그동안 HG로는 풀아머 건담이 없었다 보니까 언제 나오지 하다가 이게 디오리진 버전을 기반으로 나온다고? 되게 잘 나오겠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만들어보고 만져봤을 때 잘 나왔습니다. 상당히 잘 나왔어요. 아머 퍼지 기믹에다가 안 그래도 평 좋았던 디오리진 외형인데 그 외형을 기반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프로포션도 좋고요. 거기에 가동도 좋으니까 솔직히 뭐 상당히 만족스럽죠.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있다고 하면 물론 뭐 풀아머를 입히니까 아머를 입히니까 가려져서 상관이 없대지만은 고관부의 V자는 분할을 시켜줘도 되지 않을까. 뭐 짐이라든가 이런 데서 분할 시켜줬잖아요. 근데 얘는 왜 스티커를 아직도 쓰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관절부마다 동그란 스티커 쓰는 거는 여전했어요. 마찬가지였고 아니 여기도 분할해줄 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아쉬운 부분들이 종합해보면 그거예요. 디오리진 건담 이후로 발매된 뭐 짐이라든가 이런 데서 업그레이드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좀 적용을 해줬다면 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주의사항이라고 한다면은 데칼, 습식 데칼의 난이도가 이게 144분의 1인 만큼 데칼들이 엄청 작아서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칼 작업하는 데 있어서 좀 조심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랑 마감을 하더라도 안쪽에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 까지는 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쉐이.